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강의할게요. 그 강의를 이걸 그 전에 했던 데에서 그 바로 뒤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대충 찍었어요. 찍어서 하는 건데 이제 오늘은 1시간 정도 할게요. 그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그냥 대충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또 뭐 동양 철학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대충 1시간인데 어떤 주제로 할 거냐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제 원하는 걸 설명을 조금씩 하는 걸로 해야겠죠. 그리고 또 1시간 대충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시간인데 자유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의는 대충 2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원하는 대로 예전 같으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밤새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질문은 이게 이거 할 때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거나 이제 하고 또 아까 이따가 또 동양 철학 할 때는 그때는 그 질문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른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나 따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제 이따가 이거 강의 끝나고 이제 그걸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반가운데 그 주제에 맞는 걸 이렇게 그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원하는 방식, 원하는 주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요. 초보자를 위해서 쓴다고는 했지만 정말 이게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지식이나 경험이 다르고 성별이나 문화 차이나 성향 차이로 인해 다르며 접하고 공부한 정도가 모두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초보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읽으면서 자천하는 것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썼다고 스스로 자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성향 차이, 지식의 정도 차이, 뭐 자라온 환경 차이, 뭐 이런 차이 저런 차이로 인해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다르고 여기 있는 분들을 얘기하면 우선 저를 아는 기간이 다른 차이도 있어요. 그 몇 년 아니면 이제 온 분, 얼마 안 된 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이제 어느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항상 헷갈려요. 이게 헷갈린다기보다 항상 성에 안 차게 돼요.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 몇 분, 못 알아듣는 사람 몇 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명해 주는 게 항상 어렵고 또 이때는 이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될지를 항상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헷갈렸냐면 내가 써주고 싶은 내용이 갑자기 이제 동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런 식의 개념이나 이런 식의 뭔가를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 사람일까가 그게 정해야지만 이제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줬어요. 돌아가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이때는 블로그 써야 되니까 이제 사고를 막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볼 때 이제 들어온 사람 아니면 좀 아는 사람, 수련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남자 아니면 여자, 학생, 직장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해야 되나 항상 이런 게 좀 골치가 아픈 거기도 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의 생각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누가 듣는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던 시기예요. 이때가 이 글들을 쓸 때가 거의 지금은 1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이게 10년 전, 그게 뭐 2년 묘년 이때니까 이게 몇 년인가, 10년, 2010년, 2009년, 2010년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9년이 묘년인가, 8년이 자년이죠, 맞나? 8년이 자년, 9년이면 축년, 그렇게 되요. 제가 쥐띠라서 자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처음엔 이걸 수련법을 제가 그때 만든 거죠. 어거지로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누굴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나, 누굴 대상으로 수련법을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걸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뭘 말을, 그러니까 혹시 아쉬운 점 더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 얘기 안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 이게 그 교류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거나, 어떤 방향, 아니면 어떤 대상, 그게 혹시 있는지. 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의 말, 아니면 요 근래의 글이라도, 아니면 뭐 언제적 글이라도 이렇게 쓰는 건 못 알아듣겠다, 아니면 너무 쉽다 그런 거 있나요? 네. 항상 말씀하실 때 특수랑 표현을 잘 나눠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만 대강 특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편과 특수요?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말하는 보편 특수? 그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말로 할 때는 이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고. 근데 일종의 그건 사고 요령인데,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하고 비슷하게 개념을 저는 설명하는데, 뭔가 할 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또 하나 대상이 있다면 이제 그 지금 없는 사람들, 나중에 사람들도 염두에 뒀거든요. 그리고 이거 쓸 때, 이런 거 쓸 때 이제 대상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듣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줄 사람, 아니면은 이제 국가적인 면도 생각했는데, 이게 보편적인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대상을 설정할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좀 더 큰 대상으로 보면 이제 특수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면 되는 게 이제 좀 특수적으로 보는 거고, 요 부분에 집중하는 거. 보편이나 전체적으로 보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 당시에 생각했던 보편적인 그 대상은 그게 지식 선점이 좀 있어요. 지식 선점이 뭐가 있냐면, 이건 수도잖아요. 수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있어봐야 이제 북창에 쓴 용호결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호흡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주천하우도 그냥 있는 건데, 주천하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임동백 여는 얘기인 건지 아닌 얘기인지 사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초보자이거나, 이것도 수련서인가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집어던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정도에서 용호결 가지고 이게 수련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빵 맞아요. 아니, 뺨 때릴 정도로 이 정도는 수련서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옛날 거라고, 옛날 사람이 쓴 거라고, 이건 대단한 뭐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서 내려온 수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쪽팔린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인도나 중국에 보면 수련 체계가 방대해요. 거기에 비해는 이건 좀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게 나을 정도인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쌍하잖아 지금. 그게 수련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몇 개 있지만 수련에 그다지 도움되는 책이 뭐가 있는지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고. 양이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질적으로 어떤 수련법을 만들어내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수련법을 그럼 내가 설명해 보겠다고 하는 약간의 건방진 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수련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이러이러한 설명,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다고 말하려고 한 이게 제 대상 중에 보편에 해당한 대상이에요. 딱히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정하는 대상이 그렇게 있고 작은 틀로 봤을 때는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의 방법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보편과 특수를. 어떤 사고든 간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사고를 해요. 뭐든 간에. 뭐 어떤 거든 간에 그렇게 작은 부분 그리고 큰 부분 이거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 이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뭔가 할 때는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거, 필요성의 크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그리고 이후에 먼 시기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시간, 먼 시간,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자아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하는 이 말 떠들고 있는 이 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가 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자아예요. 인생 전체. 뭐 인생 전체가 너무 멀면 1년 아니면 10년 이런 식으로 내 자신도 자아가 크기가 여러 크기가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 의식이 있는 이것만 내 자아나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의식이 아닌 1년 단위 아니면 한 평생 단위 아니면 그것도 넘어가 있는 또 다른 단위로 보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것도 보편이거나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는 자기 자아예요. 근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내 지금의 이 순간을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명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니면 기분 좋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순간순간에. 근데 또 다른 의식에서는 내 인생에서 지금의 이 힘듦이나 아니면 이 즐거움이 그게 중요한 건가? 이런 식의 보는 게 있다고요, 또.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사소해 보여도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소함이 나중에 모여서 또 다른 나의 다른 삶의 이거나 정체성이거나 아니면 지향성에 해당하는 것 변형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면 전체적으로 보는 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단위 순간순간 단위 뭐 하루 단위, 1년 단위, 10년 단위, 100년 단위, 1000년 단위 이런 식의 단위로 보는 자기 자신도 있다고요. 이게 좀 길고 크게 보는 게 중에 보편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고 특수적으로 보는 거 이제 지금 원래 철학적인 건 보편과 단독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걸요 아마. 특수는 일종의 조직적인 거라 좀 그런 건데 원래 단독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그냥 보편과 특수라고. 그거를 한계성이라고 다시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요? 한계성이요? 보편적인 거를 어떤 특정한 한계로 부족하고 특수한 거에 한계로 부족하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한계성 다시 설명해. 경계라는 게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인 경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한계가 되지 않을까. 한계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경계라고 쓰는 게 나을 텐데 경계. 이 경계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재주거든요.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의 경계를 내 자신으로 볼 수 있을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아니면 순간순간 사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이게 1년 단위의 나의 자아가 있거나 10년 단위의 내 자아가 있다는 개념을 이해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인식에 지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지각이 안 들어온 걸 파악이 안 되거든요, 잘. 지각이 안 들어온 거 파악하는 거 이제 대가리 굴려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파악해야 돼요. 저는 강의고시 들어보니까는 이제 그 경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한계가 나와야지만이 그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먼저 부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제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뭐 이제 지금의 이 의식에 해당하는 것만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야, 우선. 모르잖아요. 거기까지밖에. 그게 한계인 거고, 이게 경계인 건 이 한계를 인식하면 경계가 되잖아요. 그 경계가, 아, 내가 이런 식의 경계에서만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경계라는 게 선 딱 긋고, 이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이 있다는 거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넘으려고 하는 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아, 내가 이 정도 한계 내에서만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한계를 알았다는 건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계라고 하고 경계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경계와 한계는 같은 건데 어떤 자세로 어떤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나, 이게? 사주로 보면은 이제 그 한계 자기가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주에 보면 진짜 뭐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한계라고 좀 네, 그것도 하나의 한계 개념이죠. 내 자신의 할 수 있는 또는 행동 반경 아니면 그 운명이라면 또 왜곡된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그 데미지를 얻죠. 인생의 데미지를 얻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의 한계가 있죠. 질문이 보편과 특수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보편. 한계도 보편과 특수의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되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나의 보편을 얼마큼 정할 수 있냐가 이 한계예요. 여러분은 아직 정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정하는 것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 어쨌든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미래 계획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생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 한계 설정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보편적인 자기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좀 자기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하여튼 어려운 거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예? 목표를 정하는 말씀이시죠? 목표를 좀 다른데. 예, 질문해요. 예? 경계와 한계가 네. 주관과 객관의 역할을 같이 정시가 이게 주관과 객관 개념까지 들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계와 한계의 차이는 경계는 말 그냥 선 긋는 거예요. 그냥 그 경계, 이 경계만 있다는 거고 한계는 여기가 끝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그어야 내가 어디까지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을 긋지 않으면 내가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 안 생겨요. 이 차이가 이게 다르잖아요. 경계와 한계라는 게. 근데
같이 사용하게 되죠. 경계라는 거 한계랑 같이 붙어서 계속. 경계가 목적인 말이고 한계가 중앙적인 실질적인 문제예요. 한계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전혀 그런 한계,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로, 능동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알아야 독파할 곳을 알게 돼요. 내 한계를 인식하기 싫어하거나, 한계에 대한 개념 때문에 내가, 그러면, 우선 그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데. 해석상 보면은 100m를 10km 이상 이게 굉장히 한게 좋겠지만 저 사람 그렇게 뛰어도 16초 트랙 사람 그 사람 그러다 보면 상당히 내가 20초를 끊으면 여기가 내 한계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엔 내가 20초 내로 들어오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 이게 목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계할 때 내 한계가 여기까지고 못 넘는다는 개념으로 쓰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이건 넘어야 될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m를 10초 내에 끄는 사람 죽어도 90초 때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이 덥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덥다는 것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계를 알아야 내가 할 거, 지향, 목표성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한계는 좋은 개념으로 써야 돼요. 좋은 개념으로. 네,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왜 부정적으로 뭔가 해석하려면 그 사람의 무슨 내면적인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그 상처, 마음에 건강하지 않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네. 스스로하고 저희 한국의 축구에 대한 어떤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수도에 대한 될 거라고 정한 건 못하고 그냥 우선 설정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나야 좋다고 열심히 썼지. 근데 그건 내가 좋다고 보는 거지. 남들이 쓰레기인데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될 수 있어요. 쓰레기라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설정은 그렇게 내가 두고 글을 썼다는 거죠. 이게 대상이 있어야 글을 쓰게 된다는 거야. 누가 듣는지 머릿속에서 딱 그 가상으로 대상을 두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 수 있을까? 저렇게 설명하면 알아들 수 있을까를 이 대상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렇게 두고 2차적으로는 이제 좀 더 쉽게 하려고 좀 모른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수련에 대한 그 설명이 책이나 그 이론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이웃 나라 거 가져오고 또 저 남의 나라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는데 그 이전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련을 하다 보니까 설명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부분. 나도 한참 20대 수련할 때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있는 수련서는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움된 게 몇 개가 안 돼. 내가 읽어본 중에 그냥 나야 기술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단전호흡하고 임동백 타통한답시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수련을 했을 때 그건 좋은데 나중에 나중에 수련을 해가면서 이제 얻게 된 지식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책에서 읽은 수련서는 이만큼의 지식이면 정말 필요한 지식은 그 이후에 너무너무 많아요. 설명 안 해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설명 안 해줬냐고. 30% 원래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빌미인 거고, 설명하기 위한 빌미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설명은 어차피 같은 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반복. 귀에 딱지가 됐도록 반복해줄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얘기 안 하니까 이걸로 그냥 하면 그리고 이렇게도 해놓으면
동영상을 찍든가 해가지고 올려놓기는 하는 거고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